자, 이번 시간 이제 가보개혁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322쪽 가보개혁.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했고 이번 시간은 이제 가보개혁이지요. 자, 가보개혁은 우리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개혁이죠. 가보개혁 같은 경우 총 4차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1, 2차 개혁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가보개혁이라고 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2차에서 1894년 12월 달부터 해서 1895년에 걸쳐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보을미 개혁이라고 하고 이 4차 개혁이 1895년에 있었던 을미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보개혁이라고 하면 1, 2차 개혁을 가보개혁이라 하고 4차는 을미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요. 3차는요? 3차는 거의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는 친일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차는 이제 친러내각 그리고 4차는 친일 내각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일단 4차 개혁까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1, 2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는 1, 2차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차가 중요한 거고 1차는 궁극기무처, 우리 2차는 홍범14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4차는 우리가 가보개혁이라는 말보다 을미개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자, 322쪽 갑니다. 양거로 1번에 개혁 추진의 배경.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농민들의 개혁 요구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가 개혁 요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조금 반영이 됐었던 것이 또 가보개혁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교정청을 설치하죠. 교정청이라는 것은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보개혁 쪽보다 패전개혁 한 12개 주 실행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323쪽에 이제 시험과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양과로 2번의 1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래서 1994년 12월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1차예요. 자, 1차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배경이지요. 배경은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시작됐던 것이 1차잖아요. 기억번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 점령이죠. 그래서 민씨정권이 붕괴되고요. 흥선대원군이 섭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민씨정권이 확 무너지고 흥선대원군을 섭정을 해요. 흥선대원군이 왜요? 흥선대원군은 이모군란의 책임자로 납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청 경향을 갖고 있었고 이 청나라가 실은 일본한테는 딱 적임자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섭정을 시켰다라는 거. 자, 니은번 김홍집 내각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요. 동그라미 2번 개혁추진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합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편 개혁 내용 엄청 중요하겠죠? 다 외우셔야 돼요. 정치, 개국기원을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조선이지요. 조선의 개국 언제죠? 1391년. 그때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개국기원 1년. 그래서 쭉쭉쭉쭉 다시 세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자주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줄에 왕실사무와 정부사무를 분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 좀 써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부는 뭐예요? 왕실사무죠. 그리고 의정부는 뭡니까? 국정사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국내부와 의정부로 분리를 했고요. 6조를 8개 아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8아문.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고요. 경무청을 실시를 했는데 경무청을 세운 것은 근대적 경찰 업무를 봤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편은 이제 탁지아문인데요. 8아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일원화시키는 것이고 화폐를 통일하는데 은본위제예요. 이 금본위제라고 시험에 나오면 또 헷갈려요. 은본위제가 1차. 조세 급납화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을 하는데 길이 그리고 부피, 무게 이런 거 측량하는 단위 이것이 도량형이에요. 그것을 통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사회편에서 보시면 신분제가 폐지된 거죠.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니까 이제 평등 사회가 됐어요. 양반이나 노비 이런 신분이 없는 사회가 돼 버린 것이 1차 가보개혁. 당연히 인신매매도 금지가 되겠죠. 자, 봉건접 퇴습 타파 그래서 연좌제가 폐지되고요. 조혼이 금지돼요. 그리고 과부의 재혼도 허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때 그 반영되었던 그 주장했던 내용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차 가보개혁인데 1차는 이제 그 군국기무처에서 시행을 했다면 이제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홍범 14조 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또 2차 가보개혁이에요. 자, 2차 가보개혁 그 배경을 볼게요. 기억반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의 개혁이 간섭. 자,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고요.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 수립이에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동그라미 2번의 개혁 추진인데 고종이 종묘에 나가서 독립서금을 바쳤다라는 이 문구도 은근히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개혁 내용 정치에서는 의정부와 8아문을 폐지해요. 그래서 7부로 개편하고 8도를 23부 또 조금 적어 놓을까? 23부 337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337 되게 많지요. 300단위잖아. 그렇죠? 우리 시험은 337은 딱 한 번 2차 가보기이니까 이것도 잘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지방관은 이제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요. 행정권만 갖고 있습니다. 행정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방관이다라는 것. 자, 사회면에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고 교육입국 조서 반포와 더불어서 이 바로 직후에 한성사범학교를 설립을 해요. 자, 재판소도 설치를 하고요. 지방의 사법권, 군사권 폐지시키고 뭐 조금 더 쓸까요? 경제편 하나 적어 놓을게요. 경제편. 경제면에서도 조금 그 개혁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탁지부 산하에 관세사 그리고 징세사 관세사하고 징세사를 설치해요. 요것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군사면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대와 시위대도 만듭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놓자라는 거예요. 이게 2차 가보개혁이에요. 자, 양거루 4번에 을미개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3차, 4차잖아요. 자, 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청일전쟁이잖아요. 지금 청일전쟁 과정에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 이 조선에서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이 빵 하고 터졌는데요. 자, 일단 청나라하고 전쟁이 빵 터졌을 때 이 조선 안에서는 터지기 전엔 조선 안에 친청 세력이 많을까요? 아니면 친일 세력이 많을까요? 당연히 친청 세력이 많죠. 청나라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으니까 이게 친청 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 청일전쟁이 터졌으니까 이 청일전쟁이 터졌을 때도 누가 많을까요? 친청파가 많아요. 역시나 어디 일본 저 조그만한 것들이 지금 대국한테 지금 좀 있으면 두드려 맞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청나라가 깨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가 대국이었는데 청나라보다 더 센 나라가 생겼으니 일본이죠. 그래서 보통 다 친일 성격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난 친일파가 돼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 1, 2차 가보개혁이 친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일 내각이 꾸려져 가지고 1,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건데 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고 일본이 이겨버렸죠. 그럼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여전히 사후초리 조약은 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사후처리 조약 누구 때문에 전쟁을 한 거죠? 청나라 때문에. 왜요? 원래 국제법이 그래요. 전쟁이 빵 터졌을 때 무조건 패전국한테 책임을 다 묻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물으니까 이제 배상금 내놔라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그러면 요걸 띄워줄게요. 라고 하면서 띄워주죠. 이것이 요동반도예요. 그죠? 자, 요동반도하고 타이완까지 할양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요동만 아시면 돼요. 자, 요동반도가 이제 일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랍니까? 러시아가 옆에서 놀래버리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너무 커졌어요. 일본이 여기 치고 여기 치면 러시아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일본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요동 땅 왜 와서 살고 있어? 라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야,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제. 이제부터 우리 땅이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 라고 얘기해요. 열받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 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얘들아 좀 도와줘. 그래? 도와줄게. 뭔 일인데? 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냥 도와주기만 해. 내 뒤에만 서 있어. 일본을 부르죠. 일로 와봐. 라고 얘기하죠. 일본 애들이 옵니다. 딱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고 그래? 갔더니 프랑스하고 독일이 뒤에 있죠. 분위기 이상하죠?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야 여기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 여기야? 저희 땅. 다시 얘기해봐. 안 들리는데. 그게 청나라 땅이죠. 그렇지. 청나라 땅이니까 빨리 청나라 돌려주고 집에 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세 개의 나라가 간섭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삼국간섭이에요. 이 삼국간섭으로 인해 일본이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이 요동반도는 청나라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건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친일파가 와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하네 그러면서 친러 세력으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3차 때 이 친일 내각 2차 내각은 중단이 되고 3차 때 이제부터 친러 내각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친러 내각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혁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습을 보고 일본 놈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이것들 봐라. 하여튼 이 조선 놈들은 이래서 안 돼. 예전에 우리 편 들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어. 안 그래도 지금 기분 나쁜데 잘 걸렸어. 니들 이 분위기를 바꿔야겠는데 짜증나 죽겠네. 가만히 있어보자. 러시아. 러시아 명성황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야 명성황후 제껴버려야겠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일본 랑인들을 시켜가지고 랑인이라고 하면 동네 양아치들 얘기하는 거예요. 양아치들 불러가지고 야 죽여. 일본 양아치들이잖아요. 그렇죠? 낭인들이니까 무슨 왕실의 법도를 할 거야, 절차를 할 거야,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와 가가지고 날라가가지고 경복궁에서 담 타가지고 그렇죠? 경복궁 맨 끝에 가면 권천궁이라고 있어요. 저 끝에 그 조만한 거기가 이제 명성황후의 거처인데 거길 습격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그것이 뭡니까? 을미사변이 터진 거죠. 그렇죠? 을미사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살해해버렸어요. 쳐죽일. 그쵸? 나쁜 놈들. 자, 방송 심의에 걸릴 뻔했는데 안 걸렸어요. 그쵸? 그 다음 단어를 안 했거든. 자, 아무튼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이 우리나라 국모를 살해하는 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쵸? 이럴 때 이제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자, 당연히 경복궁은 누가 장악했어요? 일본 놈들이 장악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시행해야지. 이제 4차 개혁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없지. 그러면서 다시 어떤 내각입니까? 친일 내각으로 바꾸고요. 다시 친일파가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한 방에 바꿔버리는 것이 을미사변이에요. 자, 이렇게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친일파가 다시 친일 내각을 만들고 그래서 3차는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진행을 하니 이른바 이것이 을미년에 있었던 을미개혁이지요. 그래서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죠. 자, 323쪽이요. 을미개혁이죠. 양괄호 4번의 배경.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게 할양하는 것이죠. 자, 니은번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랴오동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청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삼국 간섭 터지고 그리고 명성황후가 칠러파와 연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 하니까 이 모든 그 책임을 명성황후에게 물어서 불법 동그라미 2번
을미사변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내각을 구성을 하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324쪽.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개혁 추진이에요. 그래서 을미개혁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 2, 4차는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특히나 가부개혁과 을미개혁은 구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을미개혁은 반드시 외우셔라. 정치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자, 사회에서 단발령을 그리고 종두법, 태양령, 태양력은 태자를 가리면 양력이 되는 거예요. 우체사. 그래서 우체사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우정국을 1884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갑신정변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우정 사업을 재개했다. 우체 사업을 재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우체사를 설치해요. 자, 소학교를 설립하죠. 그래서 소학교령이라고도 좀 써놓으시고 소학교령을 발표해서 소학교도 만들고요. 서울에 친위대 그리고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짜증나서 못 살겠다라는 거죠. 을미사변, 어떻게 국무를 살해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을미개혁, 여기에서 특히나 단발령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인데요.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양반 유생들이 못 참겠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배경이 돼서 터지는 것이 뭡니까?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 자, 을미의병 보시면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해서 봉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아관파천인데 자, 을미의병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을미의병이 터졌어요. 근데 을미의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빵빵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고종은 죽겠는 거죠. 왜요? 자, 고종의 입장에서 한번 보잖아요. 고종 청나라 4대하고 있었다가 청나라가 내정 간섭하죠. 일본 놈들 와서 이렇게 하죠. 러시아도 아주 믿을 데가 없는 게 고종이죠. 자, 고종은 누구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백성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백성들도 나 죽이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 왜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고종이 느낄 때, 그렇죠? 고종은요. 우리나라 이 단발령을 시행할 때요. 최초의 단발령 1호가 고종이었어요. 고종이 직접 그 정병하라는 신하에게 야, 네가 내 머리 좀 깎어. 그래서 머리를 깎아요. 그 다음에 나와서 나도 머리를 깎았으니 백성들도 머리를 깎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단발령을 시행했는데 이 화살이 자기한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이 난 도대체 의지할 곳이 없구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종의 측근 세력들이 신하들이 이 고종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피신을 가시죠 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아관파천이죠.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관파천이 단행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한 2시간? 2시간 뒤 정도가 되면 우리가 경제, 문화편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보면요. 이때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을 갔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종이 실질적으로 러시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도망쳐버린 거죠. 러시아 공사관은 어디 있죠? 서울에 있잖아. 그런데 이 러시아 공사관은 그 자체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땅이니까 러시아로 간 거로 봐야 돼.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이 없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러시아, 뭐 일본, 뭐 미국, 독일 할 거 없이 프랑스 할 거 없이 애들이 다 와가지고요. 깃발 꽂아버려요. 여긴 내 땅, 여긴 내 땅, 내 땅. 이것이 산림체벌권 그리고 철도 부설권, 뭐 광산체벌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뜯어가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아관파천 바로 직후예요. 그래서 이 고종이 아관파천을 합니다. 자, 아관파천을 한 다음에 고종의 태도가 바뀌죠. 이제는 여기에서는 막 죽어 지내죠. 일본 놈들이 막 인질로 잡고 있을 때 이러고 있다가 아관파천에 딱 가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섰어요? 그럼 러시아 땅이 됐죠. 그럼 나는 누가 보호해줘요? 러시아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딱 얘기를 하죠. 백성들은 들어라
라고 얘기죠. 백성들은 들어라. 내가 짐이 생각을 해봤더니 잘못된 게 있더라. 이 단발령 이따위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단발령을 철회해버려요. 단발령을 철회했으니 니들도 이제 해산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해산 권고 조칙을 내려요.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는데 의병들이 아이고 그리고 해산해버려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일미의병 때는 대부분이 양반 유생들이 대부분 의병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 왕이 뭘 내린 거예요? 어명을 내린 거죠. 어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랴 왕께서 이렇게 분부하시니 해산을 할 수밖에 해산하자.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 을미의병이에요. 그리고 아관파천으로 가버렸죠. 자 봅시다. 동그라미 5번 아관파천이에요. 을미개혁 중단이죠.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요.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을 내려요. 을미의병 대부분이 해산됩니다. 그래서 당시 의병장은 양반 유생층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산하자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을미의병에서 이제 해산을 하는데 해산하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활빈당을 만들죠. 홍길동전에 나오죠. 홍길동전. 그렇죠? 거기에 이제 활빈당이 나오는데 1900년부터 1905년까지 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의적 단체예요. 의적. 그래서 한 40에서 50명이 말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당시의 부호들의 돈을 다 뺏어서 새벽에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 그렇죠? 마을 그 집에다가 그 마당에다 이렇게 하나씩 던지고 쌀 하나씩 던지고 이렇게 갔던 활동을 했던 단체가 뭐냐? 활빈당이다. 자, 그래서 활빈당 같은 경우는 대한삼일논설, 대한삼인논설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대한삼인논설과 관련 있는 건 활빈당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갑오개혁도 끝이 났다라는 거죠.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고 329쪽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 14개조 정강과 329쪽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 12개조 그리고 갑오개혁 홍범 14조 그렇죠? 요것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되니까 체크 좀 해놓으시고요. 330쪽 갈게요. 330쪽 동그라미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일어났던 과정인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자, 기억번 복합상소운동이요. 93년 2월 달에 있었어요. 상소운동 2차잖아요. 교조신원운동. 그렇죠? 자, 니은번 삼례집회예요. 그래서 삼례가 제일 먼저 있었죠. 그래서 1892년에 있었던 삼례집회. 고부봉기.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된 거잖아요. 1894년 1월달. 자, 보은집회는 또 뭡니까? 교조신원운동이죠. 그래서 몇 차? 맨 마지막 거 3차잖아요. 그래서 1차 삼례집회, 니은 2차 상소운동, 기억 3차 리을 보은집회, 그리고 디귿.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순서 맞추기 됐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쭉 넘겨보세요. 넘겨서 그래요. 나머지 거는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좀 하고요. 페이지 333쪽으로 갈게요. 333쪽.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 자, 대한제국을 이제 할 건데요. 대한제국 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333쪽에 아관파천부터 볼게요. 아관파천. 아관파천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관파천은 1896년 2월 달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언제? 97년까지요. 97년 2월 달까지 아관파천이 단행이 돼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고종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갔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일본에 대한 고종의 불신과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요. 러시아의 세력 확대 도모.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아관 파천이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처소를 옮겼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기억번에 보면 친미 친러 성향의 내각이 수립돼요. 그래서 갑오 을미 기업 모두가 다 중단되지. 왕이 없는데요. 그죠? 자, 니은번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하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뒤에서 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종이요.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얘기하죠. 뭐 이거 다 얘기하는데 아까 단발령 처리한다 이 내용 말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들은 들어라. 대신들은 이제 모든 정무는 내가 러시아 공관에서 볼 테니까 여기에서 일로 갖고 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서 정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보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애들이 전하 우리 이것 좀 갖다 쓰면 안 되겠습니까? 갖다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전하 이거는 조선의 대신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시하면서 간섭하는 이런 꼴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와 재정 고문도 파견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다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막 산림체벌권, 광산 다 가져가요, 다. 그러니까 누가 피보는 거예요? 조선의 백성들이 피보죠.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광장으로 나와요. 광화문 광장 앞으로 딱 가는 거지. 그렇죠? 광장 앞에 가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미국 놈들이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한다. 러시아가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다 뜯겨버리면 우리는 살 곳이 없다. 우리라도 지키자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지켜요? 이 열강의 이권 침탈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자라는 독립적인 사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올쏘올쏘하죠.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만민공동회. 그렇죠? 만민공동회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라고 하면요. 많은 수험생들이 일제강점기네 왜요? 독립자 나오니까.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아니고 이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들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조선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독립협회다라는 거예요. 1896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독립협회인데요. 창립, 미국에서 서재필 귀국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어요.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뜯기고 있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문을 만들면서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자,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청나라 사신이 왕래했던 문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이제 영업문인데 이 영업문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그 없어졌던 터에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영업문을 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헐려져 있었어. 그 헐려져 있는 땅에다가 세운 것이 독립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목표가 있어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런 사상들을 보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협회 목표였다는 거. 자, 민중의 정치의식 고취지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죠. 여러 명의 사람들, 10,000명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만민공동회. 자, 동그라미 3번 모금 운동을 통해서 독립문을 건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모화관이 있었어요. 이건 영업문하고 하는 일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접대했던 곳인데 이것도 독립관으로 다시 바꿔요. 독립관으로 개수합니다. 청사신 접대 장소. 그래서 이제 없애고 독립관으로 이름 바꿔버렸다.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 디귿번 기관지를 간행하는데 기관지 뭐예요? 독립신문. 그렇죠? 자, 만민공동회 등 대중집회를 개최하고요. 자주국권 민권수 이 내용은 그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봅시다. 자, 자주국권운동이에요. 그래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종 돌아오세요라는 거죠. 독립협회가 제일 했던 것이 고종의 환궁이에요.
전하께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전하께서 도망가신 것은 믿을 데가 없어서 도망가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켜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라는 상소운동을 계속 보내요. 결국에 고종이 환궁합니다. 그래서 1897년 저 위에 써 있잖아요. 2월 달에 환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제국을 선포하죠. 그래서 대한 제국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고종. 이제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은 독립협회 덕분에 환궁할 수 있었고 대한제국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주국권 운동인데 러시아가 저령도라는 곳을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이 조차가 빌려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 빌려 쓰겠다. 근데 속내를 우리가 뻔히 알죠. 독립협회에서 웃기지 마. 니들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달라는 거잖아. 안 돼. 그러면서 절대 반대 저지를 냈으니 이것이 저지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러시아 은행 이것도 필요 없어. 없애버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폐쇄시켰고 러시아의 군사 교관 재정 고문도 역시 철수시켜요.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독립협회 만들어졌고 이렇게 됐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렇게 해서 다 철수시켰습니다. 자, 자유민권운동인데요. 법률과 재판에 의해서 신체적 자유를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19세기 말인데 벌써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자강기억 운동이에요. 정부 대신에 부정부패 규탄상소.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야죠.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때도 없애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자, 관민공동회인데요. 만민공동회라는 거 아시죠? 자, 독립협회 하면 만민공동회잖아요. 그렇죠? 이 만민공동회는 일단 1898년 정도부터 계속 추진되는데 총 10여 차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의 장이죠. 이것이 이제 관민공동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재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서재필 같은 경우는 국적이 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재필이 서구 시민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왕 필요 없는 존재예요. 왕은 필요 없는 존재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필요 없다. 무정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당시에 독립협회에 있었던 보수 세력이나 보수 세력 당연히 이게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진보 세력들도 이것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밀어내고 결국에 서재필은 미국으로 추방되게 되지요. 그래서 추방당하고요. 자, 요런 데서 이제 관민공동회에 좀 단점도 있었고 자, 만민공동회. 자, 이제 그 관민공동회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관민공동회 같은 경우는 이 10여 차례 중에 한 차례 열려요. 맨 마지막에 이제 관민공동회인데 만민공동회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자랑하면서 많이 10여 차례나 열려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법이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료들이 빠져 있어요. 이건 그냥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만 할 뿐이지. 그런데 누가 꼈어요? 관. 이게 너무 커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가니까 관료들이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참석해서 우리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궁억. 자, 그래서 남궁억은 이제 입헌군주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공화정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쫓겨난 것이고 쫓겨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입헌군주제죠. 그래서 동도석이 요런 쪽이죠. 요런 쪽에서 이제 그 개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관민공동회인데 이 그 남궁억의 내각도 이제 그 여차저차 해가지고 잘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서는 것이 박정양이에요. 박정양의 진보 내각. 드디어 이제 진보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진보 내각을 형성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관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관과 민이 모여가지고 이 진보 내각에서 추진했던 것이 뭐냐면 의회 설립 운동입니다.
의회 설립운동.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국회를 만들자는 거야. 지금 누가 정치하는 거예요? 왕이 하잖아요. 그렇죠? 입헌군주 맞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 내려오는데 입헌군주는 누가? 왕이 정치하는 겁니까? 아니죠. 왕은 정치에서 손 떼는 거고.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뽑자라는 것. 이게 이른바 의회 설립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그 표의 맨 마지막 줄 있죠. 의회 설립 운동. 자, 의회 설립 운동인데 이때 이 관민공동에서요. 헌의 6조를 결의를 하지요. 그리고 곧바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합니다. 자, 중추원 관제라는 거. 중추원은 고려시대 우리가 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왕의 비서기구였던 건데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중추원 법, 중추원 입법 뭐 이렇게 의회 설립 요겁니다. 그래서 중추원 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회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회법을 만든 거야. 이것이 중추원 관제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만들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총 50명인데 여기에서 관에서 25명을 뽑고요. 민에서 25명을 뽑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회 설립 운동으로 이제 승화돼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회를 만들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25명, 그래. 민에서 25명, 그래. 그래서 50명 만들어서 정치를 하자. 의회를 만들자. 우와! 그러면서 이제 중추원관제 반포되고 의회 만들어지는 바로 직전에 이것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깨지는 거예요. 자, 그 334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해산 볼게요. 배경, 그 아랫줄에 화살표 있죠? 두 번째 줄 배경. 독립협회가 공화정 수립을 추진한다고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이게 지금 1898년 상황이에요. 자, 1898년이니까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에요. 왜요? 자, 여기에서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이 안에서 1898년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은 무엇을 하냐면 바로 공부하겠지만요. 고종 황제죠. 그래서 고종이 황제권을 미친 듯이 강화하고 있을 때예요. 나는 황제권을 강화시킬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얘들이 지금 뭐예요? 왕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상충되죠. 그래서 고종은 지금 짜증이 확 나고 있는데 이때 누가 찾아가요? 보수 관리들이 찾아가요. 이 보수 관리들이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가 봐요. 황제께서는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하니까 황제한테 이제 얘기하죠.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박정희이라는 놈이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대통령? 대통령이 뭔데? 대통령은 서양에서 대통령 이퀄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종이 지금 보니까 왕행세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고종은 이 보수 세력과 그리고 한국협회를 부르지요. 그래서 이들 한국협회는 전국에 있는 보부상 집단이에요. 그래서 보수단체와 한국협회를 시켜서 얘들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수단체와 한국협회가 이들을 치는 바람에 이 만민공동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공동회 깨는 거 간단해. 그 만민공동회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자, 저 앞에서 연사가 이럽시다 그러면 옳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총선 그 의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뽑잖아. 총선. 그렇죠? 총선 가면 이제 선거 유세예요. 와,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옳소 박수 막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계란을 막 던져요. 막 시끄러워. 햇소리 집어쳐라 그러면 던져. 그럼 옆에서 뭐야 이 사람은 막 그러겠죠. 뭐야 니들은 그러면서 막 폭력이. 근데 저쪽에서도 시끄러워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엉망진창. 이 단체가 안 되는 것. 그렇죠? 한국협회 덩치 좋잖아요. 전국의 보부상 집단인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이 대한제국
독립협회지요. 자, 해산. 니은번 전개.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한국협회가 습격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그 아랫줄에 해산되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독립협회 의의와 한계가 나와 있어요. 의, 최초의 근대적 정치단체로서 애국개몽 운동에 영향을 줬고요. 자, 그 한계를 좀 볼게요. 한계, 주로 어디에? 러시아를 대상으로 외세 배척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 아래 이제 대한제국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는 제대로 길을 살려보지 못하고 안녕을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독립협회가 고종 돌아오세요라고 해서 고종이 황궁을 했지요. 그 다음에 고종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대한제국. 자, 거기서 보실게요. 대한제국의 수립이라고 돼 있죠. 자, 방금도 설명을 드렸는데 고종은 이제 1897년 2월 달에 이제 환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전개.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요. 이 환궁을 해서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원구단 혹은 환구단이라고 하는데 원구단, 환구단 똑같아요. 그래서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식을 걸려요. 그래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의 연호를 쓰니 이른바 광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제국은 언제부터입니까? 1897년 10월부터예요. 그래서 1910년까지죠. 나라를 뺏겼던 경술 국칠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대한제국. 그러면 1897년 9월 달은 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게 안녕을 구한 거지요. 누가 구한 거예요?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그래서 고종이 이제 조선 없다. 이제부터 대한제국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지요. 이제부터 누가 뭐래도 대한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대한국 국제가 있는데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요. 이것이 대한제국의 헌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양괄호 2번 광무개혁. 자, 대한제국의 개혁이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무개혁도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성격 구본 신참이죠.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첨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 것을 살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자. 자, 335쪽 이거 어쩔 거야, 그죠? 외워야 돼요. 아이고 참. 자, 동그라미 2번의 개혁 내용이죠. 그래서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치. 두 번째 줄에 의정부를 부활시켜요. 의정부 부활. 그래서 교정소를 설치하는데 자, 그 아래 보면 국내부와 내장원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내장원이면 예전에 내장전이 뭐예요? 왕실의 재정을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었던 토지였잖아. 내장원 황실의 재정을 담당했다. 자, 23부 체제를 13도로 바꿨고요. 그리고 중추원. 예전에 중추원 방금 봤는데 중추원 관제 반포해가지고 의회 설립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쵸? 그런데 이것을 꺼내가지고 황제 자문기구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중추원은 황제 자문기구예요. 그리고 대한제국은 관권 강화예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광무개혁이에요. 자, 경제 볼게요.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토지를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양지하문을 설치하고 지게하문을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지게하문을 설치하고 지게를 발급해요. 지게라는 것은 뭐냐면 땅문서예요. 땅문서. 자, 식산 흥업. 그래서 식산 산업 발전시키고 그리고 흥업 교육도 발전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기술 실업 교육기관 설립. 그래서 의학교, 상공학교, 외고 설립, 유학생도 파견합니다. 자, 근대적 회사 공장을 설립하고 근대적 시설 확충, 전화, 전차, 도로 이런 것들 계속 만들죠. 그리고 이제 평식원을 설치해서
도량형을 통일을 시켜요. 상무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상무사는 보부상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옆에 날개에서 보시면 상무사 해상공국에서 산리국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발달하면서 상무사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자, 본문에서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제죠. 경제에도 몇 개를 조금 적어놓자라는 거예요. 신식화폐 발행장점. 신식화폐 발행 장정.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만드니 이것이 1901년에 있었고요. 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광무개혁 중에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이 근본위제예요. 은본위제가 아니고 근본위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보개혁 때 은본위제였잖아. 그렇죠? 지금은 근본위제다. 사회편, 사법개혁이죠. 그래서 평리원을 만드는데 고등재판소 평리원 그리고 순회재판소도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근대시설 광재원. 광재원 병원이에요. 그렇죠? 혜민원. 이런 것도 사회시설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넣어보자라는 거죠. 자, 군사 원수부를 설치하죠. 원수, 국가 원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부라는 것은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군비를 증강시켜요.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시키고 무관학교도 만들어요. 자, 외교에서 보시면 간도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관리를 파견하고 그 아래 보시면 해삼이 통상사무관도 파견을 했었다라는 것. 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 무조건 외워야 돼요. 1902년 간도관리사. 그리고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의가 나오는데 외세 간섭을 배제한 자주적 개혁. 그래서 전제 군주제, 전제 왕권 강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도와 독도인데요. 간도. 자, 335쪽 간도 한번 볼게요. 간도의 역사.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죠. 청건국 이후 여진족의 근거지였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영토 분쟁인데 자, 여기가 연해주지요. 자, 여기가 백두산이 있고요. 여기 중강진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간도 문제가 어디냐면 이쪽에 있는 북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땅이냐라는 거지. 예전에 조선시대 누구 땅이요? 중국 땅?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는 누가 보통 살고 있었어요? 여진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저 끝에가 본거지야. 저 끝에가 수도인데 여기까지 보면 완전 최북방이죠. 그러니까 관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의 숙종 때인데 청나라 애들이요. 이 조선의 그 사절단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신을 보내라. 그래서 어디 백두산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백두산을 만나요. 그래서 청나라의 목국등하고 조선의 박권이 만나요. 이들이 만나가지고 이 땅에 그 간도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진족이 너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정벌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 살겠다 힘들어서 라고 얘들이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냐. 자, 국경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청나라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세운 것이 백두산 정계비예요. 백두산 정계비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돼 있어요. 서위 압록으로 하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요. 동위 토문강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쪽이 청나라. 그러면 이쪽은 누구 땅이에요? 조선이라는 거죠. 이것을 박아놓은 것이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는 하나만 해놓은 게 아니고 곳곳에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강이 하나 흘렀는데 이 강이 송화강이에요. 그래서 송화강 그 상류 요쪽을 가지고 토문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들이 동이토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바보들아. 이
토문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당시에 숙종 때 이 당시에 중국의 토문강이라는 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두만강 발음이 투만 그러니까 토문으로 들려가지고 토문강으로 써놓은 거지 두만강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요 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조선 숙종 이전에 중국 역사서, 지리서 모두가 다 정확하게 송하강 상류가 토문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길 건 우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도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336쪽. 그래서 간도 귀속 분쟁. 그래서 토문강의 위치 해석 논란이죠. 그래서 청나라는 두만강, 우리는 토문강이다라는 거지. 자, 동그라미 3번. 조선 정부의 관리 파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를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동그라미 3번. 기억번. 서북 경략사 어윤중을 보냈었고 1883년에 그리고 토문강제사 이중하도 보냈어요. 1885년에 간도관리사 이범윤 대한제국 때 1902년에 보냈죠. 자, 일본의 간도 정책 보자 말이죠. 자, 일본 놈들이요. 1907년에 간도 파출소를 만들어요. 간도 파출소라고 하면 이게 만들어 놓은 파출소예요. 자, 이 파출소를 왜 만들었냐?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힘을 피해서 이쪽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동네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만든 것이 간도 파출소예요. 이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자, 보자라는 거죠. 1907년이면 중국 땅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일본 애들이 못 넘어가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 땅이 아니었다면 중국 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까지도 우리가 관할하고 있었다라는 게 반증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1909년에 일본 놈들이 중국 놈들하고 간도협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간도협약. 뭔 얘기냐면 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이라고 있어요. 철도 안봉선. 그래서 그 철도를 부설하는 권리를 나한테 줘라. 일본 놈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래? 그럼 그거 줄 테니까 우린 뭐 줄 건데 이 간도 띄워줄게.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청나라에게 간도를 준 거예요. 이것이 간도협약인데 말이 돼요? 이거 소유권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대한제국 황제가 갖고 있는 권한을 뭐가 일본이 무슨 소유권이 있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도 없는 것이 얘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넘겨준 거니까 돌려받으면 그만인 거야. 그렇죠? 언제든지 가서 내놔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도협약이에요. 자, 독도의 역사 보자라는 거죠. 독도의 역사 기억번 신라 지중왕 때 6세기 신라 지중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하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영토였어요. 디귿번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가지고 우리 영토임을 인정을 받고 왔고, 대한제국 때 칙령 41호 니은번에 있죠. 그래서 이거 1900년이에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하고 울릉도, 석도, 죽도를 관할한다라고. 울릉도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요. 독도도 관할구역으로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석도라는 얘기가 독도라는 얘기야. 돌섬.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시에 대한제국에서도 관할을 했었고, 일제가 러일전중기에 독도를 훔쳐가는 거지요. 지들 마음대로 해서 지들 그 현에다가 귀속을 시켜놓고 우리가 가져갔어 일산의격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복 이후에 이 연합군이 있죠. 연합군이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끝났잖아. 그렇죠? 일본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선을 그어야지. 울릉도하고 독도가 있는데,
자, 미국이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렇죠? 연합군에서. 그러면서 얘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땅 누구 거지? 이거 땅? 우리 땅 아닌데요? 라고 해서 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독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국관 피탈 과정을 공부할게요.